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3D 맥스 모델링에서 가장 기초적인 스플라인 편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루어진 2차원적인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선, 사각형, 원, 아크, 타원형, 글자 등이 있는데요. 여기 패널에 가보면은 스플라인에 대한 여러가지 타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인과 그 외 레탱글, 서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플라인을 공부하기 위해 좋은 예제로는 로고, 심볼, 또는 마크, 픽토그램 등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도마뱀 이미지를 가지고 스플라인 편집 방법과 두께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뱀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곡선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플라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 그 맥스 2020 버전 이상 사용하는 자는 UI 설정을 바꾸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버전을 사용했던 자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설치된 사용자는 기존의 UI로 바꾸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로 만들었던 영상들은 대부분 기존의 어떤 클래식한 재질을 고수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놀드 렌더러에 적합한 재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썼던 스탠다드, 전통적인 스탠다드의 재질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UI를 바꾸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설정을 잠시 바꾸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즈의 커스텀 디폴트 스위처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환경 설정 창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맥스 레거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리 보기 형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더러는 스캔라인 렌더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재질 창도 예전에 사용했던 스탠다드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다 예전 방식을 고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맥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보는 바와 같이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스 레거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디폴트 오른쪽에 보면 인터페이스는 그냥 아미라이트로 선택을 해주시거나 그냥 디폴트를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셋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맥스를 껐다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맥스를 끄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맥스를 이제 껐다 켠 화면인데요. 지금 위쪽 상단에 리본 툴이 이제 생겨났는데 요거는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쇼 리본은 이제 꺼주시고요. 저는 지금 좌측에 Vray 툴바가 있는데 Vray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툴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고요. 저는 Vray 툴바를 없애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공된 도마뱀 이미지를 불러와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요. 그 외 스플라인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들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서대로 잘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좀 세부적인 옵션들 내용들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도마뱀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스플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적인 입체적인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뱀 형태가 아니라 2차원적인 형태의 도마뱀이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두께만 단순히 주는 그런 형태로 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그 3차원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재질창에 가서 자, 디퓨즈 옆에 자, 넌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비트맵. 자, 그러면 제공된 도마뱀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매핑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에다가 그 플레인 물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일단 대충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사이즈의 결정은 이 도마뱀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해상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그 비트맵 경로가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맨 아래쪽에 그 이 이미지의 해상도가 나오죠. 그 사이즈를 580에 937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사진에는 가로 세로로 표시가 되지만 이 오른쪽에 파라미터의 그 치수는 세로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937에 580이라고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937에 580. 그럼 여기에다가 937에 58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입력을 하실 때는 지금 플레인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플레인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모디파이로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직접 수치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치수가 580에 937이 아니라 937에 580으로 거꾸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세그먼트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사로 그냥 사용을 해도 되지만 스플라인 작업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줍니다. 이 세그먼트가. 그래서 이거는 1로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move를 이용해서 여기 W키죠. 단축키는 move를 이용해서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돼요. 네. 그러면 그 어사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사인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도 이렇게 눌러 주십시오. 자, 요걸 눌러 주면은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론트에서도 이미지가 보이게 하려면은 F3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펑션 키 F3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뒤쪽에는 지금 사진이 보이지가 않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어떤 물체를 그렸을 때 뒤쪽을 이렇게 보잖아요. 주전자의 뒷면을 잠깐 보고자 한다면은 이 물체로 인해서 주전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뒷면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플레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그 오브젝트 프로퍼티스가 있어요. 자, 거기에 들어가서 백 페이스 컬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얼려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 자꾸 이 플레인 오브젝트를 건들기 때문에 작업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려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얼려주게 되면은 물체가 그레이 색상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 이 사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꺼주시는 거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즈, 그 다음에 백페이스 컬, 그 다음에 쇼 프로징 그레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다음에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OK를 눌러주고 나서
자, 뒷면을 살펴보게 되면 주전자의 뒷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사진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F4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 그 엣지가 보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4를 끄게 되면은 요 가장자리의 선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F4를 눌러주시고 작업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주전자는 지워줄게요. 이거는 이제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리드가 있잖아요. 이 그리드도 사실 필요 없어요. 키보드에 G를 눌러주시면은 G가 찍찍 거리겠죠. 네. G는 살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라인을 이제 그대로 이제 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스플라인에 가서 여기 그죠? 크레이트 쉐입 스플라인에 가서 자,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테이션 메소드를 일단은 두 가지를 코너와 코너로 주십시오. 자, 코너와 코너라는 거는 내가 선을 특히 이니셜 타입이라는 거는 클릭을 했을 때 첫 번째를 코너로 주겠다라는 거고, 드래그라는 거는 내가 마우스를 다음 점을 찍고 나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했을 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무드로 체크를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코너지만 두 번째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그래서 요거는 저도 사실 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스무드가 베지어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코너와 코너로 놓고 이거를 그대로 따주시면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의 펜툴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점을 찍어가면서 큼직큼직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점을 너무 가까이 찍으면 그만큼 작업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큼직큼직하게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이 뭐 부족하거나 뭐 점이 많거나 그런 거는 나중에 그 편집 툴에 가서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여기 좀 발가락이 좀 공면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점이 많다고 그래서 정교한 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점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작업의 노동력도 올라가고 커브가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서 여기 점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선택을 하게 되면은 클로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yes. 그리고 나서 모디파이로 가서 자, 이 전체가 공면이기 때문에 셀렉션 레벨에 있는 이 버텍스를 선택하고요. 자,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스무드, 그쵸? 다시 한번 스무드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베지어로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베지어는 이런 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베지어 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지어 핸들을 잡고서 편집을 하시는데 편집을 하실 때 주의사항은 X, Y가 이렇게 두 개가 불이 켜져야지만 이 핸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핸들이 한쪽만 이렇게 Y축만 켜져 있게 되면은 X축으로는 얘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X, Y를 켜주시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사각형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시고 움직여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나머지도 이 핸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필요할 때마다 버텍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옮겨 주시면서 작업을 해 주세요. 뭐 작업을 하는 도중에 점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여기 옵션에 refine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쵸? 잘 안 보일 때는요, 이 뷰포트를요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패널을 좌측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가 잘 보이겠죠? 이렇게 세 칸까지. 그죠? 네. 그래서 라인이 있는데요. refine. 그래서 refine을 눌러주고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 주시게 되면 점이 추가가 되고요. 추가된 점을 지우려면은 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딜레이트 키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점을 하나하나 다 잡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아무래도 맥스 같은 경우는 점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3D 프로그램에 비해서. 자, 나머지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점을 수정을 해줍니다. 자, 요 본 영상이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 내용이 뭐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건너뛰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거와 좌측 부분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빨리 돌리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뭐 시간 관계상 정교하진 않은데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틈틈이. 그리고 참고로 그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스텝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마디처럼 이렇게 꺾여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통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인터폴레이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텝이 6개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더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텝이 2개가 들어갔다는 거고, 기본이 6개였죠. 더 많이 올려주게 되면은 당연히 스텝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용량과 결국은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그만큼 면의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뭐 요새 나오는 그래픽 카드가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한 10개까지 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저 버텍스가 이렇게 많잖아요. 버텍스를 제가 생성한 그 개수만큼 일일이 하나하나 버텍스를 다 건들고 있죠. 그래서 버텍스가 그만큼 많아지게 되면은 작업의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커브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눈이 있네요. 자, 이거는 직접 라인을 그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서클이나 엘립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쵸? 네,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크리에이테이션 메소드를 보면은 엣지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오는 방식이고요. 센터는 가운데에서부터 그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예, 타원형을 그려주시고 로테이트죠. 예, 단축키는 2죠. 2. 그렇죠? 예, 이 키를 이용해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여기서 다시 모디파이로 와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주고 예, 이쪽으로 복사 카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두께를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사용되었던 이 플레인 오브젝트는 사실은 이제 필요 없어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고요. 그 Unfreeze All을 눌러주면은 아까 올려졌던 이 물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요거는 그냥 그대로 딜레이트 키 눌러서 예, 삭제를 해주고요. 자, 여기 그리드가 또 보이네요. 이거는 키보드의 G, 예, G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태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태치는 그 각각의 커브들을 하나의 커브로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키보드에 H 또는 여기 보시면 Select by Name이 있는데, 자, 요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현재 사용되어 있는 이 작업에 그 작업 장면에 있는 그 물체를 이렇게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커브가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현재 라인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어태치를 눌러 주시는 거죠. 예, 서클은 그런 기능이 없죠. 왜냐면 그 파라미터 속성이 엘립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먼저 선택을 하고 어태치를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눈 2개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커브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룹하고 좀 약간 차원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셀렉트 바이 네임으로 가보면 라인 하나로 합쳐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리고 적절하게 어마운트 값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실제 이거를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뭐 결과물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서리에 어떤 하이라이트라든지 뭐 그런 필렛 값이 없기 때문에 어떤 중후한 느낌 자체가 없어요. 입체적인 느낌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대신에 다른 거를 한번 두께를 적용해 볼 건데요. 자, 일단 그 적용된 익스트루드는 예, 쓰레기통에 예, 버려 주시고요. 자, 다시 모디파이 리스트에 가서 베벨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베벨은 두께를 줌과 동시에 예, 모서리를 각지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평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둥근 곡선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와보면은 그 베벨 밸류 첫 번째에서 첫 번째 높이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자, 올려주고요. 예, 적절하게 이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 2. 네,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은 두 번째 레벨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F4가 켜져 있어야지만 이 레벨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높이를 정해주시고, 다음에 아웃라인을 내려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예, 경사가 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면적인 형태, 이렇게 뭐 어떤 공면적인 형태로 이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3차원 물체로 예,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스플라인에 대한
연습이잖아요. 예, 물론 여기에다가 레벨 3까지 올려주게 되면은 3단계까지 올라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다른 곳에, 특히 좁은 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굳이 레벨 3단계까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져 있게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둥글게 하고 싶다면은 커브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커브가 엣지가 추가가 되면서 부드럽게 바뀌는 거죠. 잠시 F4를 꺼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할까요? 다음 레벨로 넘어갈 때 이 선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은 스무드 어크로스 레벨을 활용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돼야 되겠죠. F4를 끄고 작업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선들이 없게 요 레벨 2를 잘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가 좀 없어졌는데요. 요것도 좀 여기랑 겹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요걸로 인터섹션,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겹쳐지는 부분들은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줘도 되지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잘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수치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저랑 똑같이 이제 따라 했다면은 이 치수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이제 봤을 때, 자, 특히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 모서리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감으로써 더 입체적인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재질창을 눌러주고요. 단축키는 M이죠, M. 그쵸? 그래서 두 번째 그 재질을 선택하고 슬롯을, 자, 어사인, 먼저 물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사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자, 스페큘러 레벨은 하이라이트의 색이에요. 글로시니스는 이제 광택 또는 하이라이트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링. 렌더링의 단축키는 F9예요. 그래서 키보드에 F9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왕이면은 얘를 좀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로테이트를 눌러주고 앵글 스냅, 그래서 좌측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G, 그 다음에 F3, 그렇죠? F3은 쉐이드 모드, 와이어 프레임 모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복사를 해서 카피를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전, 연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로테이트 할 때 앵글 스냅이 켜져 있으면은 5도 각도로 얘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앵글 스냅을 끄고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물체끼리 서로 간섭이 없게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런 거는 잘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정해주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요 앞에서 만든 요 재질을 갖다 쓰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재질을 복사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름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사인을 해 주시고 색만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이라이트는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뭐 요것도 뭐 다른 컬러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 최종 렌더링 결과물을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도마뱀의 그 모델링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그 익스트루드로 줘도 되고 베벨로 처리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런 로고나 심볼 같은 이런 2D적인 형태는 베벨을 사용하세요. 그래야지 어떤 렌더링을 했을 때 퀄리티가 더 뛰어나는 거를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이런 비슷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 스플라인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